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이제야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친구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무슨 일이냐고요? 네, 말씀해 드릴게요. 제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 외도 자체로도 모자라서 끔찍한 모임에서 외도를 했더군요. 사실 이래선 안 되지만 저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서요. 내가 잘하면 남편이 원래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 다시 가정에 충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셨다시피 바보 같은 생각이더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타고나게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남편은 마른 체형이 이상형이었고요. 물론 많이 먹으면 살이 쪘지만 하루 이틀 굶으면 바로 원래 몸무게를 회복하는 체질이었어요. 크게 몸매 관리를 하지 않아도 나름 날씬한 몸을 잘 유지했었죠. 하지만 임신을 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임신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임신을 하면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저는 다행히 입덧이 없었고 오히려 입맛이 늘어났습니다. 먹는 양이 늘어났죠. 아이를 품으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기도 했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와 늘어난 살, 무거워진 몸이 싫어지기도 했어요. 임신도 좋지만 너무 살이 찐 것 같은데 출산하면 다 뺄 수 있을까? 애 낳고 나면 살도 잘 안 빠진다던데. 난 지금 모습도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걸? 여보는 살찐 거 걱정하지 마. 애 낳으면 다시 원래 몸매로 돌아올 거니까 편하게 마음 가지고 아이 낳을 생각만 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 갖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었고 그렇게 막달이 될 때까지 저는 임신 전보다 20kg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주말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말 너무한다. 이제 막 애 생긴 유부남한테 주말 출장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거지. 이대로라면 승진도 더 쉬워질 거야. 조금만 참자. 아무리 생각해도 주말 출장이 너무 과도하게 잦았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한 명 더 늘었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니 남편이 무리해서라도 일을 더 많이 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남편이 출장을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런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돌쟁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니까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직장 동료가 아이도 볼 겸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마침 그 주말도 남편의 출장이 잡혀있던 터라 직장 동료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동료였죠. 그런데 나 다닐 때만 해도 딱히 뭐 없던 회사가 요즘 왜 이리 바빠? 우리 남편 거의 1년 내내 주말 출장이야. 주말 출장? 누가 주말 출장을 가는데? 현성 씨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남편. 우리 애가 막달 때부터 거의 1년을 주말 출장 가던데? 주말 출장이라니 회사 요즘 어려워져서 구조조정한 지가 1년이야. 그리고 조만간 한 번 더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요즘 말이 많은데. 찝찝했던 일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주말 출장을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겠지 하면서 애써 부인한 대가였을까요? 하지만 주말 출장을 갈 때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남편은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묵는 비즈니스 호텔을 보여주면서 저를 안심시켜줬던 사람입니다. 늘 비즈니스 호텔에다가 가끔씩은 거래처 직원을 보여주면서까지 영상통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인데 이게 다 거짓이라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현성 씨라는 사람 있어? 설마 우리 남편이 그랬으려고? 암만 그래도 현성 씨 성이 흔하지가 않은데 내가 착각했을까 봐? 사실 내가 이번에 자기 집에 온 것도 요즘 현성 씨 소문이 영 안 좋아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왔어. 현성 씨 요즘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도는데 거기다가 매번 여자가 바뀐다는 것 같더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과 직장 동료가 알고 있는 제 남편이 동일 인물인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낯선 여자를 차에 태웠다는 소문도 있다기에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이 자는 사이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수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저장된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수상한 낌새를 차렸습니다. 당장 오늘 저장된 영상조차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일부러 지울 일이 없으니까요. 블랙박스에 저장된 이력이 없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바로 내비게이션 이력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저장된 이력도 없었어요. 요즘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더니 그걸 남편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이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남편은 워낙 밤잠이 깊은지라 제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불안하고 미심쩍은 마음을 겨우 가다듬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인데 가짜 주말 출장이 1년째라는 사실을 아무래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기어코 또 출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걸 어쩌지? 이번 주말에도 출장이 잡혀버렸네. 뭔 놈의 회사가 자꾸 애 아빠를 출장 보내? 그것도 주말에 출장 보내는 게 어딨어? 아무리 승진에 유리하다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이러다가 우리 애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겠어. 안 그래? 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당신도 푹 퍼져서 그렇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어디 나가서 일을 하든가 운동이라도 해봐. 난 이렇게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주말도 자진반납해서 일하는데 당신은 집안에서 답답하지도 않아. 우유,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당신 너무 퍼졌어. 애 낳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몸이 그게 뭐냐? 뭐라고? 내가 일부러 찐 것도 아니고 운동할 시간도 없이 애 돌본 거잖아. 당신이 주말마다 출장 안 가고 육아 도와줬으면 나도 운동할 시간이라도 있었겠지. 애 낳고 몸매 관리 잘하는 여자들도 널렸더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난 회사 다니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보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당신만큼 애 낳았다고 푹 퍼져만 있는 주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 마른 여자 좋아하는 거. 당신한테 반한 것도 몸매 역할이 컸던 사람이라고. 기가 찼습니다. 지금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편이 누구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속내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언제는 불어난 제 몸도 사랑스럽다며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라던 남편이 이제는 그 불어난 몸이 싫다며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전 직장 동료와 조금 더 자주 만나면서 남편의 행적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성 씨가 부서에서 말이 나올 정도로 업무 시간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다가 주의를 주면 컴퓨터로 채팅을 그렇게 한다더라고. 핸드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신혼 초기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깜빡한 채 아무데나 던져놓기 바빴는데 생각해보니 막달이 다 돼가면서부터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일이 바빠졌다 해서 업무 관련 연락을 하겠거니 하고 특별히 간섭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상한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았고 심지어 잘 때에는 베개 밑으로 핸드폰을 숨겨놓고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남편이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은 몰랐지만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 손가락 지문인식으로 핸드폰을 열었고 가장 먼저 메신저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갖 여자들과 1대1로 주고받은 채팅 목록은 물론이고 제일 상단에 오픈 채팅방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수상했어요. 3040 뜨거운 기혼들의 은밀한 모임. 여러분 이 대화방의 이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봐도 외도가 연상되지 않나요? 저는 얼른 그 대화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 채팅방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더군요. 가관이었습니다. 하숙생이 또 잔소리함. 집밥이 질리는 이유. 뜨아님 불상 조만간 시식하러 가셔야 하겠네요. 마트 시식이 괜히 맛있는 게 아닌 듯요. 방장님은 1호한테 잡히셨는지 영 조용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숙생, 집밥, 시식, 마트 1호. 온통 은어로 범벅이 된 채팅방은 도무지 대화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핸드폰으로 남편의 채팅방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이런 쪽으로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이것들 완전 불륜하고 앉아있네. 뭐라고? 이게 다 불륜하는 말들이야? 자신의 배우자를 하숙생이나 1호라고 불러. 마트는 모텔을 말하는 거고 시식이랑 집밥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은어들 중에서도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집밥과 시식이었습니다. 집밥은 배우자끼리, 시식은 불륜남녀끼리의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라더군요. 배우자가 멀쩡히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당당한 모습도 역겨운데 그들이 만들어낸 은어조차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상스럽다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짓들을 골라서 하는지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요청으로 친구가 그 불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닉네임으로 활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내서 증거를 모을 생각이었어요. 친구가 채팅방을 들어가자마자 방장이 반기더군요. 반갑습니다. 닉네임 바꿔주시고 기혼 인증해주세요. 콩솔로 하겠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인증하나요? 애기 돌 사진으로 해주세요. 아직 애 없으면 결혼 사진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애기 돌사진이나 결혼사진이 인증 방법이라니. 여기에 들어온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들어와서 대놓고 불륜질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 남편도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했을 생각을 하니 친구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는 나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저희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영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는 연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도 남편이 이런 짓거리에서 이혼한 거였어. 네, 친구는 이른바 돌싱입니다.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했지. 자세한 정황은 이번에 처음 듣는 거라 놀랍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줄 모르겠더군요. 우리가 뭐 그리 부족하다고 이런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고생하나 싶은 마음에 눈시울까지 붉어졌습니다. 눈치챈 친구는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저를 다독여주었죠. 그렇게 친구는 채팅방에 위장 잠입해서 제 남편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나갈 때 이로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친구의 핵심이 담긴 질문에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을 술술 불더군요. 동호회, 친구 모임, 부업 등등 여러 핑계들로 다들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난히 눈에 띄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주로 주말 출장을 써먹고 있네요. 근데 1호가 슬슬 눈치채는 것 같아서 바꿔야 할 듯요. 방장이 핑곗거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죠. 방법은 저희 남편과 비슷한데 방장이라니. 남편이 방장이라는 뜻일까요? 친구는 방장을 타겟으로 이야기를 더 이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애성별은 무엇이며 생일은 언제인지, 아내 나이는 몇 살인지. 방장은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증을 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경계심이라곤 하나도 없더군요. 방장은 친구의 질문에 술술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정황상 방장이 남편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님이 확실한 한마디를 하더군요.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애 낳으면서 20kg나 쪄버림. 얼굴은 별로여도 날씬해서 봐줄만 하더니 푹 퍼진 모습이 정 떨어져서 기를 쓰고 주말마다 나옵니다. 그래도 주말에 마트 시식하면 1호한테 덜 짜증내게 돼요. 으?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쯤 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정황상 제 남편이 맞지만 인증샷을 못 봤으니 유도해보자고 하더군요. 방장님 잘생겼다던데 셀카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계속되는 친구의 부탁에 방장은 은근히 즐기면서 셀카를 올릴지 말지 약을 올리더군요. 그리고 기어코 방장 자신의 셀카를 올렸습니다. 그 셀카를 보고 난 저는 애써 부인하던 사실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장이 올린 셀카 속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금방 찍은 사진이었는지 출근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본인한테 쏠린 것이 꽤나 즐거웠는지 요구하지도 않은 사진을 더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초음파 사진부터 출산 직후 사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돌잔치 사진, 그리고 결혼 사진까지 그래놓고 말하는 꼴이 이랬습니다. 이땐 1호도 날씬하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살쪄서 그냥 돼지 한 마리 키우는 심정. 채팅장은 다들 웃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로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친구가 증거를 캐내는 모습을 보고 겨우 이성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했고 캡처를 끝내자 남편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사진을 삭제하더군요. 찔리는 게 있긴 했던 거죠. 친구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증거를 보고도 놓칠 뻔했습니다. 친구 덕에 남편의 불륜 증거가 충분히 쌓였고 저는 도저히 머리가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모든 채팅방 캡처 사진을 넘겨주었어요. 미영아, 이럴수록 냉정해져야 돼. 지금 네 남편은 유책 배우자야. 이 증거 꼭 잘 챙겨. 그리고 남편 차도 살펴봤어? 불륜하는 사람들이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 내역은 지워도 블루투스 연결 내역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우지 않는 일이 많대. 한번 확인해봐. 저는 곧장 친구의 조언대로 남편이 자는 사이에 블루투스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역시 친구의 말이 맞았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친구는 여전히 저를 위해 불륜 채팅방에 위장 잠입을 해주었고 끝끝내 주말에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주말이 되자마자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긴 채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제 돌진한 자식을 두고 불륜하는 남편의 뒤를 쫓는 신세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남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남편을 용서할 수는 더더욱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어느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모텔 앞으로 배달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더러운 것들은 채팅방에 지들이 묵는 모텔과 호수까지 공개하면서 배달로 뭘 시켜 먹을지까지 공개했거든요. 배달원이 도착하고 저는 사정을 말한 후에 음식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이 들어간 604호로 향했죠. 제 몸에 바디캠을 달고 제가 보는 모든 장면들을 녹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린 남편과 상간녀가 들어간 호실 속의 장면들은 감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더러운 짐승들이니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던 것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도 상스러운 옷까지부터 여러 물건들이 방을 어지럽히고 있더군요. 제가 모자를 벗으니 남편은 화들짝 놀래서 어버버거렸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뭐라고? 너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니?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은 없고? 아니, 최은정, 김이라, 전하은, 박민정, 이세아. 내가 당장 기억나는 이름들만 5명이야. 저 여자 이름은 뭐니? 내가 모르는 이름이니? 아는 이름이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내 뒤 밟았어? 이거 완전 사생활 침해지. 사생활 침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사생활 침해면 넌 부부 정조의무 위반이야. 알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문 열고 서 있지 말고. 쪽팔린 줄은 아나 보다? 내가 거길 왜 들어가? 더러워서 한 발짝도 들어가기 싫어. 남편과 한동안 실랑이를 하는 사이 상간녀는 가운을 입고 옷을 추스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날씬하고 뱃살 하나 없더군요. 저기요. 보아하니 방장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네. 그렇게 푹 퍼지면 어떤 남자라도 질리는 법이에요. 저는 애가 둘에다가 한 명은 대학생인데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제 하나 낳았다면서요? 정조의무 위반? 참나 어이없어서.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와이프 임무 위반이에요. 상간녀 주제에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왜 이리 당당해?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애가 둘이면 집에서 애들이나 볼 것이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도 네 자식들한테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 상간녀는 제 말에 어버버하면서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냉큼 상간녀의 팔을 잡고 다시 제 앞으로 세웠습니다. 어딜 도망가? 사죄는 하고 가야지. 이거 못나? 사죄는 당신 남편한테서 받아. 당신 남편이 먼저 추근덕거렸으니까. 당장 무릎 꿇어. 추근덕거리든 말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 남편이랑 자식들 회사랑 학교 알아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사진 다 뿌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어? 내 눈앞에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을 보자니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성적이고 지능적으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미 바디캠으로도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말해.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제 말을 따라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대로 담아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바로 도망가는 상간녀를 굳이 붙잡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사진도 충분히 찍어놨으니까요. 남편은 남편과 저 둘만 남으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러게 너가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딴 눈 팔았겠어. 넌 사람이 왜 이렇게 질리냐? 적반하장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이혼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했나 보구나. 아무리 그래도 이혼한다는 소리는 왜 나와? 내가 뭐 얼마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피신한 다음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계속 제가 잘못됐다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야, 너가 솔직히 몸 말고는 뭐가 잘났냐? 너한테 있는 유일한 자산은 네 몸매였다고. 근데 지금 모습을 봐라. 누가 널 와이프라고 소개나 하고 싶겠냐고. 너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너나 나중에 재혼하자거나 하지 마. 너 같은 게 재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래, 마음 정리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저는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텔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무릎 꿇게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게 시켰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남편의 회사 단톡방에 그 부분만 짧게 잘라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나 곽현성과 최미라는 기혼입니다. 저희는 따로 아이가 있음에도 주말에 배우자와 아이를 집에 두고 교회까지 나와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3분이 지나지도 않아서 남편의 회사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 영상이었죠. 남편에게 불티나게 연락이 왔지만 가볍게 무시했고 상간녀의 회사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어요. 당연히 상간녀도 난리가 났는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군요. 불륜 남녀를 참교육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문제가 되겠나요? 가뿐히 벌금 내고 치웠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많이 챙겨주겠다는 둥 하면서 제발 수습 좀 해달라고 매달리더군요. 알게 뭔가요? 있을 때 잘해야죠. 애기 돌사진으로 기혼 인증해서 불륜 단톡방에 히덕거린 죄는 똑똑히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로 이혼 소송은 너무나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자다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지만 완전히 갈라서고 시간이 지나니 서서히 마음도 안정되더군요. 저는 그간 이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고생으로 인해 특별히 신경 쓰지 못해도 살이 빠지더군요. 임신과 출산으로 불어났던 몸이 잘 안 빠지더니 온갖 고생을 하니까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기까지는 의외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웃기게도 제가 다시 날씬해지니까 남편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신 결혼 전보다 훨씬 날씬해졌네?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언제나 당신밖에 없었는데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이딴 가머니설이 저에게 먹힐 리가 있겠나요? 가뿐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끝난 사이니까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이혼 후에 업무 태만, 기업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전 직장 동료가 말하길 안 그래도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업무 시간대마다 채팅만 해서 눈엣 가시였는데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더욱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더군요. 당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남편에게 전후 사정을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륜 채팅방으로 만난 불륜녀들이 워낙 많아 일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과 같이 무릎을 꿇었던 그 상간녀도 회사는 물론 가족들마저 알게 돼서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불륜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이 쪘다는 이유로 불륜을 할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글맘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